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오늘도 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 0269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전화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 위기가 좀 오고 있죠. 중국에 지금 뭐 디폴트 사태가 나타난다, 부동산 위기가 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4%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양쪽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다 생각하셔도 좋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어느 것 하나도 안심하고 바라보기가 좀 힘들다 보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이제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2년 전이었죠. 헝다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제가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헝다의 문제가 아니다. 헝다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연달아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완다 무너지고 최근에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뭐 비구이 위안입니까? 네, 중국어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이제 또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외에 대형 부동산 신탁 회사들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 기업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디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는 건데요. 디플레이션이 왜 발생이 되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없어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좀 대표적으로 내수 경제로 인해서 성장을 해왔던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수가 무너지고 있으니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막 20%대, 30%대, 막 40%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발표도 중단해버리고 그런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해결되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요, 좀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풀어도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돈을 안 풀자니 또 진짜 이제 망할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금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좀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을 풀면 풀수록 사실 늪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펀드 자금들이죠. 해외 자금들이 야, 지금 중국에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해외 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자금들이 지금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한국이나 일본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아시아 펀드 자금들은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비중을 줄인다는 말은 결국 아시아 펀드 자금을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요. 한국에서의 외국인들 매도세도 당연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와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중국에 문제가 생겼나 봐라고 해서 이제 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은 꽤나 오래 전부터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얘들은 이미 먼저 이런 위기, 리스크들을 조금 알아내고 먼저 나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들은 지금 나오게 되었던 것들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라도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투자 자금 자체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기관들도 줄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갖춰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정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폭락이 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헝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것도 해결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이 되어서 증시가 폭락을 해서 뭐 반토막이 나가지고 증시가 뭐 완전히 뭐 10%, 20% 박살나고 이런 느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조정의 명분, 빌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의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 좀 한다면, 잘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8월 말까지 또 갚아야 될 돈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8, 9월 정도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8월 달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8월 초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8월 달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0.01%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주했던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했더니 마이너스 4, 5%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은 전통적으로 증권가에서 특히나 월가에서도요. 뭐 거의 근 10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8월마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8월은 늘 좋지 않았다. 변동성이 심했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지는 장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끌어올라간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졌던 화장품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업종들이 바닥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 종목이 조금 더 빠질지언정 추가 매수를 조금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조정장이 들어가는 것뿐인 거지 막 하락장이 시작됐다거나 또 과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떨어졌던 2년간의 하락처럼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장세는 아니고요. 올라갈 종목은 가고 안 갈 종목은 그냥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빌빌거릴 때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고요. 내 종목이 만약에 밑에서 바닥을 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유리한 종목이 있고요. 추가 매수 안 했을 때 유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또 진행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한번 해볼지를 판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플레이고요. 13,150원에 30%입니다. 13,150원에 30%. 예. 이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일단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의 기업이었는데 위메이드한테 인수가 되면서부터 별로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위메이드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적자가 나고 있고 한때 이제 코인으로 막 급등이 나왔다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이름이 위메이드 플레이로 바뀌어버렸지만 위메이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때 코인이 막 급등 나왔을 때 2021년부터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때 이제 위믹스 사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빠지고 뭐 저기 뭐 주가 조작이 연루가 됐네, 코인 사태 연루가 됐다, 뭐 정치인들도 연루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악재로 뚝뚝뚝뚝 떨어지기만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2021년에 얘가 이렇게 수혜를 볼 때 위메이드 플레이는 수혜를 받는가 하면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다가 그냥 악재만 두드려 맞고 있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모멘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메이드라는 그늘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들고 있던 사람들도 에이 위메이드가 대주주라고 LIC 팔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을 제대로 잡질 못하고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개미 털기 구간이다. 그러니까 저점을 이렇게 16,000원대 잘 만들어 내놓고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는 개미 제대로 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작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떤 작전의 냄새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약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뒤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량이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30%면은 굳이 13,000원대면은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이 종목은 올라올 때 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야 매집이 되었던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낼 구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 3만 원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이 2, 3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막 몇 배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8,000원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4배, 5배, 6배 이렇게 올라가려면 작전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전, 희대의 어떤 뭔가 이슈, 호재 이런 것들을 터트려내 가면서 주가 띄워 올리고 아마 전형적으로 그렇게 올라왔다가 좀 빠지면서 거래 정지당하고 상폐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이 있을 때 그때 잘 탈출하고 수익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거 한 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가기 전에 어떤 뉴스라든가 호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바닥 쪽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리아
코리아 FT고요. 코리아 FT고요. 네, 3,390원에 비중은 10%예요. 3,390원에 비중은 10%. 비중은 10%요. 예, 오늘 너무 급락해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네. 추가 매수 했어요? 네, 조금 했습니다. 너무 하락해갖고. 딱 예. 그 개인 투자자, 개미들의 전형적인 매매를 하셨네요. 네. 일단 주가가 떨어졌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거 자체가 진짜로 제일 그 없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주식 시장에서 나 주식 진짜 못해요. 할 줄 몰라요라는 걸 홍보하는 방식이 추가 매수를 떨어지자마자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보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떨어진 이 자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자리인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입분 건지, 아니면 오늘 떨어지고 올라갈 자리인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는데 시청자님은 오늘 떨어지고 올라갈 거라는 거에 베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도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난 그거 모르겠고 지금 나 바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 되겠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촉을 믿고 내 감을 믿고 떨어져서 손실이 커지니까 그냥 무서워서 해버리는 그냥 감정적인 행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식을 할 때 제가 감정을 빼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잘 못합니다라는 걸 써붙여야 되는 그런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딱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얘가 뭐 내려가는 뉴스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네. 딱히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 한번 네. 해볼 때 지금 얘가 이제 자동차 판매, 뭐 자동차 부품 판매하고 있는데 얘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중국에서에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한 번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이 지금 중국 판매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지수 조정 때 그냥 같이 빠져버린 케이스예요. 네. 지수 조정이 들어갔을 때 같이 빠져버린 케이스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만약에 진짜 중국과의 뭔가 문제 있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가 영향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의 문제, 뭐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하락의 초입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수 조정이라고 했을 때도 지수 조정이 지금까지 바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도 지수 조정이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지수는 한 2,5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고 중국의 여파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의 초입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 침체도 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에서 안 좋은 악재까지 발생이 됐다. 얘가 지금 뭔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면은 당연히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나오면 내일 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추가하면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시청자님이 촉이 맞았고 뭐 다행스러워지는 건데 단기 반등이 나오면 내일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해서 아마 3,200원 정도까지 선까지는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요. 그러면 그때 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이셔가지고 한 2,500원까지 밀리는 거는 그냥 가만히 냅둘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추가매수 할 거면 2,500원에 자리 잡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어찌됐든 지수 조정이 됐든 악재가 되었든 중국 이슈가 됐든 뭐든 간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손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손 대서 전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주가 떨어지는 일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나는데 또는 본전 찾는데 운이 안 좋으면 맨날 더 몰리고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지켜보고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지 않으면은 주식 시장을 주식을 하면서 앞으로 좀 괴로워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치셔야 되는 습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예, 아이테크로지요. SK 아이테크로지. SKI 테크놀로지고요. 예.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11만 원에 샀는데 비중은 30%. 일단 이 기업 자체로만 따져본다면요. 이제 바닥을 잡고 슬슬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 상장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 바닥 쪽에서 이렇게 원형 바닥의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잘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V자로 올라가는 경우들보다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이 종목은 다시 5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만약에 얘가 가치가 있고 조금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은 한 6만 원에서 7만 원쯤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11만 원에 살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었던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 살 이유가 없는데 올라갈 때 따라 붙었으니 이렇게 지수가 안 좋거나 조정이 생기거나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왜 그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이트 클럽 같은 거 뭐 분위기로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찍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예. 나이트 클럽도 보면은 댄스 음악만 하루 종일 나오진 않아요. 댄스 음악이 막 나오다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브루스 타임이라 해갖고 뭐 잔잔한 음악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가 약간 쉬는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맨날 뭐 허구촌 뭐 허건 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막 축축축축 올라가진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한 템포 쉬고 올라가면 한 템포 쉬고 이걸 반복을 하는데 올라갈 때 잡으니까 쉴 때 지금 나는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거는 올라갈 때 잡는 습관을 이것도 고쳐야 돼요. 이거 안 고치면은 맨날 상담 전화를 하는 그런 뭐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화를 계속 한다는 말은 계속 물려가지고 고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익 나서 상담을 해야지 이게 맨날 물려가지고 상담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고쳐야 되는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6, 7만 원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로 많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혹시나 나와준다면 단기 반등 지금 바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8만 9천 원대, 9만 원대에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한 9만 9천 원대 후반에서는 비중을 빨리 줄이셔가지고 밑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비중 30%로 다 99,000 원이요? 가져가게 되면은 아마 추가 네. 매수하기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때 비중을 먼저 줄이셔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좋다.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99,000원이에요. 99,000원 외우지 마시고 반등 시 매도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TCK이고요. 다시 한번 11만. 말씀해 주세요. TCK? TCK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1만 8,931원이고요. 20%예요. 네.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셨네요. 네, 이거 예전에 전액금액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이제 여기 문현준 멘토님께서 네. 10만 3천 원 그 금액만 생각나가지고 그거 금액에 더 추가 매수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네,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대응 전략이 궁금해서 그 다음 전화드렸어요. 전략은요, 뭐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자꾸 하고 난 다음에 전략이 뭐가 있을 네. 거라 생각하는 데가 기다릴 줄 모르니까 나오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자꾸 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가만히 냅둘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네. 뭐 농사도 지었을 때 이제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뭘 해야 된다 생각하면 식물이 죽어요. 손독으로 네. 오른다든지 뭔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만져져가지고 몸살을 한다든지 네. 해갖고 죽어요. 자꾸 만지면 식물도 냅둘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매일같이 물 주면 그 식물도 물 먹는다고 하거든요. 식물이 막 흐물흐물해지고요. 매일같이 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이제 가만히 냅두는 미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가만히 냅두면 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하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추가 매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은 것 같다, 잡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승부수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면 어떡하죠? 밑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죠? 네. 빠져내려가면 7만 5천 원까지 내려갈 텐데 저기까지 내려가고 갈 때 내가 네.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갈 줄 알고 샀는데 아니니까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나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추가 매수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문현진이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했으니까 올라갈 거야. 근데 떨어지면 문현진이 이거 틀렸네? 이래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아니면 네, 아니라고 네. 인정하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도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거나 비중 네. 줄여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워렌 그렇죠. 버핏도 그렇거든요. 워렌 버핏도 아니다 네. 싶을 때는 비중 줄이고 손절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개미들은 맨날 아니다 싶으면 이 틀렸네 하고 남용만 하는 거죠? 그게 조금 잘못된 투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님이 이제 추가 매수하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뭐냐면 네. 얘가 박스권으로 9만 원대에서부터 11만 5천 원대를 지금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9만 원대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 돼요. 여기를 확인하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시간을 잘 보내자, 기다려라, 네, 주식에 대한 네. 관심을 좀 끊으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 매수했으면 이제 지금은 9만 원대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 문제는 네. 뭐냐면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서 얘가 밀리게 된다면 이 기업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더해버리는 방식도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지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를 예상해드리긴 힘들어요. 여기 네. 빠질 때 기업이 뭔가 가치가 떨어져서 빠지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손절하는 물량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가치는 괜찮지만은 지수 조정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빠진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빠진 현상은 같지만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매수가 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에는 설명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네. 7만 원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물론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겠지만 네. 과감하게 해도 되나요? 네, 지금 질문이 좀 웃기다 생각 안 하세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감하게 해도 되나요는 지금 뭐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설명해야 만약에. 될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을 만났는데 이성하고 눈이 한 10초 정도 이렇게 마주치고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키스해도 됩니까? 지나가는 이성을 딱 봤을 때 10초 정도 눈 마주쳤다 하면 과감하게 키스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죠.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다르긴 하지만 10초 눈 딱 마주치면 제가 그냥 키스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자꾸 하고 싶은 이유가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거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에 전화 딱 됐을 때 어떻게든 간에 내가 그냥 뭐 본전 다 뽑아갈 거야. 내가 다 얻어갈 거야 하는 건데 제가 다 알려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기 내공이 키워져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지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요러면 요렇게 하고 막 공식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주식을 우리가 하면서 망치게 되는 이유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네. 궁금하면 7만 원 왔을 때 전화를 주세요. 아, 그게 네, 맞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27,800원에 20%입니다. 2만 8,000원에요. 28,000원에 20%요. 20%요.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나쁜 기업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돈 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돈 네. 벌 수 있는 조건은요, 뭐냐면 제 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여유 해보세요. 여유. 네.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와 돈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돈 절대 못 법니다, 이 기업으로.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뭐냐면요, 한국가스공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거나 이렇게 사셨다면요, 절대 나는 어디 가서 상담받을 필요가 없는 종목을 샀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가스공사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네. 뭐 이것도 국가 건데 그러면 부도날 이유가 없으니까 상장 폐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상장 폐지를 만약에 한다 친다면 이게 지금 대주주가 이렇게 적혀 있는 종목 많이 없어요. 지금 대주주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대한민국 정부라고 적혀 있어요. 기획재정부요. 모르죠가 아니고 좀 보세요 좀. 네.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라고 적혀 있어요. 자, 네. 그러면 이 기업이 망하면은 누가 제일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손해를 제일 많이 본다는 거네요. 그죠?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돈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거죠? 정부에서 어떤 돈이 있어요? 정부가 뭘로 돈을 법니까? 앞으로 뭐 정부는 사업 이거 세금으로 뭐 돈을 해서. 법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네. 정부는 세금으로 돈을 법니다. 세금이 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하면 세금 날려 먹는다는 건데 자,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럼 이 기업은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망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해놓고 걱정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이 기업 저는 1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 재산 걸어버리게. 1원 되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빚내서라도 살 것 같습니다. 왜? 망하지 않은 기업이 1원이면 더 이상 내려갈 가격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1원에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사버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샀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은 저는 그냥 적금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적금보다 안전하고 적금보다 돈 벌기 쉬운 종목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1,400만 주식 인구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한국전력
한전, 한국가스공사 이 기업으로 투자 연습을 먼저 하고 주식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제일 쉬운 종목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기업으로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청자님의 뭐 이제 앞으로의 즐거운 주식 인생을 위해서 큰 조언은 드리지 않을게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뭘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수익은 어차피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돼요. 뭘 해도 되니까 추가하면서 하든 뭘 해도 되니까 아니, 제발 뭐 손해봤을 때 적자가 팔지만 났다고 마세요. 그래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하면서 선생님. 타이밍도 마음대로 한번 잡아보시고 마음껏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안전한 종목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아,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아, 네.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랬어요. 마음껏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LG 생활건강 51만 2천 원 10%요. LG 생활건강 51만 예, 2,000원에 10%요. 예. 방금 상담에 제가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시장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예, 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로 수익을 못 낼 것 같으면 주식을 접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으로 나는 수익을 도저히 못 내겠다 하신다면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언젠가 보신다 하더라도 기억을 하세요. 그 두 개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가 뭔지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LG 생활건강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요 기업은 일단 당장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많이 빠져 있었고 충분히 내려왔고 LG 생활건강은 사실상 장기 투자로 본다고 했을 때 모아가는 관점으로 사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과하게 빠져버린 종목들이 있어요. 얘처럼요. 예. 주가가 상승하다가 과하게 빠져버린 종목들이 주가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 이미지가 한번 딱 안 좋아지면은 우리 연예인들도 한 번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자숙의 기간을 좀 가진다든지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은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약간은 좀 이렇게 물러나 있다가 나오고자 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 이미지도 그렇고 주가도 그래요. 주식에 대한 이미지도 한때 좋았던 기업이지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얘가 다시 좋아지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얘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약간은 이제 조금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얘는 지금 그런 과정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상승이 나오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저기 막 얘가 160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니까 지금 내가 이 46만 원 사면 돈을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밑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 어디서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일까 했더니 45만 원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을 아이가 한 60에서 70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횡보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만 원대 사서 60만 원대만 팔아내도 20% 수익을 내는 거고 여기서 횡보를 10번을 하면 20% 수익을 10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20% 수익을 똑같은 종목을 10번 내면 200% 수익인데 원금 대비하면 얼마죠? 3배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정말 쉽고 정말 재밌고 시간만 좀 있다면 이 원리만 깨닫는다면 돈 벌기가 어렵지 않은 게 박스권 매매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사셨고 홀딩 하셔가지고 60만 원대 올라오면 60만 원대 후반대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장품 업종은 제가 방송에서 늘 욕을 먹어가면서 좋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 업종은 생각보다 매출 이런 선방들을 매우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뭐 약해져 있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과거의 영광까지 회복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장으로 뭐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이 먼저 날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고 LG 생활건강도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다른 종목보다 약해진 거지 올라는 갈 거다. 그래서 저는 60만 원대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추가 추가하면서 의견 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강연의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는 안산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안산에 있는 대동서적 건물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방금 추가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몰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릿고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과거에는 고기도 우리가 먹었고 라면도 먹었고 뭐 쌀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집에 있는 감자가 몇 개가 다예요. 감자가 한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갑자기 배고프다고 저거 다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으로 친다면 최고의 수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밀리다가 절벽 끝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이거 안 먹히면 난 죽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함부로 하신단 말이죠. 추가 매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먼저 막 아무 때서나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서 주식을 잘하려면 무슨 책을 보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을 보세요. 주식은요 전쟁과 같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자병법 오늘 꼭 사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 바로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인데 매수한 지 오래됐다 하셨는데요. 일단 대명에너지라는 차트 모양 자체가요. 그렇게까지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이렇게 약간 머물러 있는 이런 형태가 깔때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깔때기 형태 차트 모양에서는요. 위쪽을 뚫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뚫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만약 내일이라던가 이번 주 중에 뚫어버린다면은 3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뚫지를 못하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약간 뭐 아니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는데 대명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얘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힘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또는 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요 힘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조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번 주 중에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오래 가지고 계셨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홀딩해 볼 필요가 있고 3만 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쪽에 준비도 해야 되겠죠.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전쟁도 맨날 이길 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죠. 질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질 때 어떤 식으로 퇴각을 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 볼 건지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25,000원 이하로 빠지게 내려가면요. 밑으로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25,000원대 손들한다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퇴각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갈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 짜서 가져가시면은 이 기업의 내용, 재무제표, 뉴스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대응 전략은 충분히 짤 수 있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KRM입니다. 8,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일단 이 기업 자체도 최근에 이렇게 너무 급등을 해버렸네요. 차량용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로봇 사업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네요. 일단 8,300원대. 아이고 일단 나쁜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자리예요. 근데 비중도 5%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기업 자체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나 하는 기업까지는 아니고요. 매출은 그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영업이익은 잘 나오지 않지만 재료가 있어서 급등 나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통신 관련주들도 로봇 물류, 통신 물류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얘는 한번 뛰어 올라갈 재료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뛰어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눌림목 매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고 뛰어 올라갈 때 9,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런 단기적인 매매할 때는 우리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장기적인 가치를 받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다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이것도 지금 위로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7,800원 밀리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차트의 자리를 딱 잡아놓고 대응 전략을 짜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전략은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이고요. 4,845원에 10% 이렇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펜오션, 뭐 최근에 이제 뭐 해운, 물류 뭐 이런 것들 움직이기도 하고 선박 만드는 조선 쪽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얘가 많이 못 가고 좀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물류 쪽, 해운 물류 쪽이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소비 둔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확 줄이고 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굳이 뭔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재고 어렵고요. 생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집에 밥솥 생각하시면 돼요. 밥솥에다가 밥을 지금 10인분을 지어놨는데 아니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는 밥을 많이 먹을 줄 알았더만은 밖에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매일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3일 동안 쇠밥이 그대로 지금 쉰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쇠밥을 또 만들 겁니까? 쌀 씻을 겁니까? 또 밥을 돌릴 겁니까? 있는데 밥이 저거 해결될 때까지 밥을 안 만들잖아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재고가 정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건 만들지 않다 보니까 원자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재료 이런 것들을 주문을 안 하다 보니까 배가 움직일 이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배가 점점 움직일 가능성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매출이 나오고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과거에 했던 계약들 때문이고요. 이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들이 많이 나오나 하면은 사실상 경기 침체기 저는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얘들의 매출과 얘들의 영업이익을 장기적으로 좀 우하향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하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재고를 이제 소진 다 시키고 생산을 좀 많이 늘리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다시 또 발주를 많이 하게 되고 주문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해운이 필요하겠죠. 그때가 제일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은 저점은 아닌 것 같다. 차트상으로는 단기 바닥을 만들어지고 있지만 저는 우하향하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3,000원대까지 밀릴 자리,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살 이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상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매도하셔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기 인지 컨트롤 로스 15,300원에 10%입니다. 네, 이름이 여러 번 이렇게 꼬우셨네요. 인지 컨트롤러스. 네.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인지 컨트롤스를 15,300원에 매수했다는 건 오늘 샀어요? 아니면 오래 샀네요? 오래 됐네요? 네, 한 2년 됐습니다. 일단 인지 컨트롤스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상 매출도 보면은 적자 29억 막 이렇게 영업이익 나다가 171억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건 얼마나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영향을 받았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얘가 자동차 부품으로 엮였으면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졌습니다. 멋집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얘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유 아십니까? 전도체 그러니까요. 초전도체 이야기예요. 다 알고 계시네. 네. 초전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졌냐면요. 그거 진짜다 아니다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아니다고 하는데 기대감인 거죠. 진짜면 대박이니까. 초전도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만들어지면은 혁신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가 처음에 불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서 우와 하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와 전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켜고 불을 켰을 때 촛불 대신에 이제 불을 켰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했습니까? 그죠? 근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 나가던 그런 것처럼 블루투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유선 전화를 쓰다가 무선으로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닐 수 있었을 때처럼 약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혁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지면은 진짜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걸 만들었고 우리나라께 된다면은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미국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만약에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나라 거로 온전히 딱 특허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거로 등록이 다 돼버린다 하면은 제 생각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이에요. 그럼 얘들 인지 컨트롤스 초전도체 관련주가요. 상한가가 한 200번 더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 기업, 그 재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가짜면 이게 희대 사기극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 연구진들은 아닌데 가짜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초전도 현상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너희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아직까지는 도박에 가깝죠. 이게 맞다면은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아니면은 사실 진짜 이거 다시 7,500원까지 다시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야기들을 추천을 하거나 이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전문가라고 한다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과학자들이 해결할 문제인 거고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좋은 일인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진짜라고 뭐 이야기가 뭐 돌든 가짜라고 이야기가 돌든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명 나기 전까지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본전에 판다 해보세요. 나는 본전에 판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본전에 판다. 네, 나는 본전에 판다.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로 이게 진짜인지 그거로 아닌지는 하려고 그래요. 이건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냥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본전까지만 제발 올라와줘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와주면은 그 우리는 좋은 거죠. 본전 팔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가짜다 해갖고 떨어지면 좋은 기업을 다시 7,500원이든 그 이하에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다 하면은 사실 좀 아쉽긴 하죠. 내가 팔아버렸으니까 그죠. 진짜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데 팔아버렸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건 내 복이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게 도박을 하기는 별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님이 7,500원에 들고 있으면 제가 뭐 일단은 수익 중이시니까 뭐 도박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 저러다 수익이니까요. 그죠? 근데 15,000원에 들고 계신다면 저는 도박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에서 최소 절반 이상 팔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나 아직까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본전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데 휘둘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른 분들도 초전도체 관련주 들고 계신다면 똑같이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도박 중독센터에 전화를 하시는 게 맞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런 거 제발 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이와 62,000원에 네.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동차 부품드락에서 샀는데 예. 좀 어느 정도를 좀 기다려야 수익권이 될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궁금해서. 네, 그거 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제 네. 항상 제가 상담할 때 그냥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라고 하는 게 네. 그런 거는 답을 알아내 가실 수는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일단 현대위아라는 기업은 전 지금 상담 딱 받자마자 그냥 매수 잘했네, 매수가 좋네, 비중 괜찮네, 뭐 끝났네, 상담할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잘 샀고 그렇습니까? 매수가 좋고 비중 좋고 종목 잘 잡았는데 이제 무슨 상담이 더 필요할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시청자님이 이제 옥수수 씨앗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땅 좋은데 뭐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여튼 땅 좋은 데다가 씨를 심어서 물도 잘 뿌려놓고 다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 전문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와서 보니까 잘 심었네요 하는데 시청자님이 그래요. 언제쯤 싹이 나고 언제쯤 수확을 하고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농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옥수수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한 거예요. 이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이 걱정하는 게 전부 다 이 주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요 조금 빠지니까는 손실 나고 있는 중이다 생각을 해서 문제인 건데 그렇진 네네.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들고 가면 된다 생각이 들고 5만 원대까지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5만 원 이하로 밀린다면 그때는 좀 대응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 3만 한 5천 원대, 4만 원대까지 밀리면 그냥 비중을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한 40% 정도 비중을 늘리시는 거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감하게 네. 비중을 늘려버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 저기 근데 35,000원대가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저기서 더 떨어져서 네네. 2만 원대까지 빠지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비중 100%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런 기업은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가져가고 더 많이 살 생각을 해야지 떨어졌다고 무서워하고 이러면은 돈 못 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수고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그 두산이요. 두산이고요. 92,000원에 매수가랑 비중이요? 92,000원에 30%입니다.
잘 샀네요. 예, 예. 네. 이런 자리는 이제는 단기로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저보다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두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 전문가지 두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두산에 대한 기업을 우리가 시청자님이 알고 계시는 게 저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뭐 원자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두산중공업 이야기 나오고 있고 2차전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재료를 엮일 수는 있구나. 그래서 이런 테마와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까지 오케이 인정. 그럼 나는 여기서 대응 전략은 올라왔을 때 파는 게 주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주식 관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저보다 제가 모르는 정말 호재라든지 이 회사에 대한 확신, 공부가 되셨다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아라 한 다음에 날아간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진다 모른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뭐 지금 이렇게 엄청 날아갔는데 과거에 제가 상담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자리쯤이었죠. 이 자리에서 8만 원대 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전고점에 14만 원대 팔아라 했습니다. 그 사람 저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에코프로가 저 14만 원대부터 저렇게 올라갔을지를 저는 몰랐죠. 저 정도까지 2차 전지가 붐이 터질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자님이 92,000원에 사가지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스스로 믿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난 원망 안 하고 자기 탓만 하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수익에 만족을 하고 주식 매매하는 방식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13만 원대 매도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매매하는 예. 사람 중에 에코프로도 그렇지만은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 막 1000%, 700% 수익 내는 사람 없어요. 네, 제가 예, 그렇죠. 만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는요, 진짜로 주식 잘한다는 고수들 중에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 자랑한 사람 한 명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두산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3분의 1 매도, 나머지를 13만 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일확천금이라든지 얘가 뭐 이상급등 현상, 에코프로처럼 날아가서 저기 위로 막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상담 안 하는 게 맞지. 상담해서 남 괴롭게 하는 건 별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 전략을 매매 전략을 지금 10만 원대 지금 여기서 3분의 1 매도, 나머지로는 정고점 13만 원까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저 크래프톤이고요. 네, 16만 1,772원이고 네. 비중은 5%예요. 일단 싸게는 샀는데요. 네. 크래프토 싸게는 샀는데요. 네, 네. 왜 샀는지 일단 게임 관련주가 전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크래프톤이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크래프톤이 무슨 게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그 배틀그라운드요. 네, 하세요 혹시? 아니요? 예. 저는 하거든요.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이라고 하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거를 제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왜 제재를 안 하는가 하면요. 얘들의 대주주가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크래프톤의 대주주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대주주에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크래프톤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어디에 인기 많냐면 중국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유저들이 핵 쓰는데 그 핵을 잡아내버리면은 얘들한테 매출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데 어쨌든 매출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좋은 이미지로 바뀔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나 게임 관련주는 인내심이 없으면 투자하기 힘들고 게임 관련주는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네. 비중 5%로 지금 여기 잡아내신 건 전 나쁘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잡았고요. 대신에 변동이 좀 있고 얘는 우여곡절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NC하고 크래프톤은 지금 게임 관련주 중에서 별로 안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땡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 13만 원대나 14만 원대까지 밀리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추가매수 하지 말고 전화를 먼저 주세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밀리면 추가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인내심 필요합니다. 장기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이렇게 허락된 시간이 좀 길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안산에 가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의 대동서적 건물, 안산 북스터디 3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조정 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고민 또 깊어지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